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은퇴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어떤 구독자님께서 은퇴 이민에 대한 질문을 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은퇴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은퇴 이민을 준비하시거나 또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도 다른 나라처럼 은퇴 이민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리 합법적인 기관에서 또 은퇴 이민을 취급하고 은퇴 비자를 대행해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잘 살고 못 살고는 본인 책임이고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성급하게 은퇴 비자를 신청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이민을 온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은퇴 비자부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고 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민 이꼴 은퇴 비자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은퇴 이민을 한다고 하도 당장 은퇴 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선 자기가 은퇴 이민을 가고자 하는 나라에 가셔서 몇 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대뽀로 은퇴 이민을 가시지 마시고, 제가 오늘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나라는 필리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은퇴 이민을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필리핀이란 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한 달 정도는 무비자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닐라에 있는 이민국 본청에서는 관광객이라 해도 6개월짜리 비자를 끊어줍니다. 물론 관광비자라는 것은 한번 나갔다 오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근데 은퇴비자라든지 취업비자나 이런 기타 비자들은 6개월짜리가 됐든 1년짜리가 됐든 한번 발급을 받으면 수시로 나갔다 올 수 있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비자도 2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으니까 자기가 잘 계산해서 현장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만큼은 얼마든지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은퇴 비자를 신청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은퇴 비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신청해 놓으면은 물르기가 힘들고 돈을 돌려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은퇴 비자를 신청했다가 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올리신 글들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덮어놓고 이제 은퇴 비자를 신청하지 마시고 현지에 와서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 비자를 갖고 계시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비자입니다. 또 은퇴 비자를 갖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제 거주를 편하게 할 수가 있고 비자 연장 없이 그런 정도 차이고, 또 은퇴 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집을 막 마음대로 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은퇴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땅을 팔고 살 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메리트가 없는 곳이죠.
아예 뭐 안 사는 이만도 못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둘지 마시라는 것이 제 얘기의 요점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필리핀에 오셔서 여러 군데 살아보십시오. 여러 군데. 한 군데 머물지 마시고 여러 군데. 가령 그리고 은퇴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지방에 가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후진국이라는 특징이 지방은 일단 교통편도 나쁘고 그리고 오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많은 데다가 또 지방은 아무래도 그 배타심이 좀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안이 좀 불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데가 극히 제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필리핀 바닷가 참 멋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멋지게 저는 그 전통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그런 데 가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죽는 겁니다. 그런 데 가서 사시면. 그래서 항상 은퇴 이민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수도권 근처에서 사셔야 됩니다. 공항까지 끼케야 뭐 두세 시간 거리 정도 그런 곳을 선택해서 여러 군데서 살아보십시오. 한 달 아니면 보름 최소한 뭐 그런 정도로 거주를 하시면서 자꾸 이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과 부합이 되는지 맞춰보는 것이죠. 가령 사람들이 보니파시오 같은 데 와서 야 빌딩 많네 멋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 가서 사시려고 하신다면 서울 가서 사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지방에 새로 막 짓는 신도시 가서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런 곳은 외국인들이 와서 단기간 머물기는 좋을지 몰라도 장기간 사는 데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은퇴 이민을 살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연금이 나오고 뭐 돈을 쌓아놓고 산다라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놀아보십시오. 그거.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가령 내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장사라도 한다든지 뭐 돈을 벌어서 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생활의 목표가 있으면은 시간도 잘 가고 또 현지인들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해 놓기가 아주 편리해지죠. 그리고 또 주변에서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쉬워지죠.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인데 누굴 돕는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 은퇴 생활의 목표와 맞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은퇴를 했지만 또 원래 장사를 하나 사업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야겠다고 작심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또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그리고 현지 사정과 자기가 사업을 했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맞는 또 현지 사정에 부합되는 쪽으로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가 라는 것도 판단해 보시고 여기다 했을 때 그때 가서 은퇴 비자를 신청하시든지 아니면은 워킹 비자를 만들어서 하시든지 그게 훨씬 좋은 겁니다. 가령 은퇴 비자를 5천만 원 주고 했다. 2천만 원 주고 했다. 이 사람들 말로는 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항상 외환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재날짜 주는 경우가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뭐 재날짜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이 거래 같은 경우는 저는 필리핀 바이어들하고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필리핀 바이어들은 아주 영세했었습니다. 제가 쿠알라룸푸르나 싱가포르에서 각 전시회를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제 아이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필리핀 바이어들도 오죠, 당연히. 근데 기본이 저희 같은 경우는 40피트 컨테이너 4개 이상을 주문해야지 상담을 했는데, 필리핀 바이어들은 거기다가 20피트 하나, 뭐 40, 막 커봐야 40피트 하나, 이런 정도라 거래를 하지 않았죠, 아예. 그런 정도로 필리핀은 영세하기 때문에 저는 필리핀 바이어들하고는 상담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필리핀에서 사업 준비를 하시고 나름대로 자신이 사업하시는 주체로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거래는 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일을 할 때는 지금 마르코스 대통령 막내딸 남편이죠. 그러니까 막내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분과 사업 준비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 준비만 같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이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필리핀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필리핀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은 하긴 좋은데 돈을 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가령 필리핀 정부에서 은행에 돈 찾아가라고 딱 얘기해도 은행에 가면은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오라고 그런답니다. 그런 정도로 필리핀이 외환 사정이 좋지 않고, 필리핀은 이미 2번씩이나 IMF를 갔다 온 나라이고 지금도 위태위태하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 관리만큼은 자신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내가 은퇴 생활을 할 곳이다. 그리고 이 지역이 나한테 이제 맞고 여기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렇게 결정하셨다면은 또 그 사업에 대하여 이제 더 연구를 하셔야겠죠. 그래야 그런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조사를 하고 판단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더미를 쓸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법인을 설립할 것이냐, 아니면은 은퇴비자를 이용해서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은퇴비자만 갖고 하는 사업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미나 법인인데, 법인도 필리핀도 100% 단독 투자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100% 단독 투자 법인을 갖고 있으면은 그 법인이 땅을 사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즉 자유무역지구 이런 데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땅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된 데만, 그러니까 이 자유무역 지역이 아닌 데는 못 사죠. 아무리 단독 투자 법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필리핀 사람하고 같이 합작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필리핀 사람이 상대가 누구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런 점들은 이제 본인이 현지에 계시면서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해 놓고 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은, 오래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한번 외국인은 영원한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영원한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제 하에서 하나하나 설정을 해 나가고, 인간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또 다른 면이죠. 그것은 내가 성실하고 남에게 베풀고 뭐 그렇게 또 방향을 설정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부터 칼같이 쳐내면서 원칙대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이제 본인 스타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서
은퇴 비자를, 즉 은퇴 이민을 하시되 은퇴 비자는 서두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은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한 번 신청해 놓은 비자를 뭐 물려달라든지 돌려달라든지 하기는 힘드니까 현재 오셔서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최대한도로 조사를 하신 다음에 은퇴 비자가 좋은지 워킹 비자가 좋은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야지 좋은지는 그때 판단해보고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은퇴 비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오늘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